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 정호연이 루머만 있었지 아직 오피셜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정호연 나왔지. 정호연은 지금 치앙마이에 토요일 밤에 합류를 했습니다. 했어. 거기 뭐 이조영 감독이 제2의 양민혁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있어요? 구단 측에서 저에게 추천한 선수가 3명의 선수가 있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 선수들 데려왔는데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기대해볼 만한 선수는 현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플레이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정효 감독은 1차 전주훈련 때는 연습 게임을 안 한대. 체력 훈련도 안 해. 아하, 맞아. 이정효 감독 수원은 지금 체력 훈련을 안 하고 좀 무리해서 만약에 훈련을 많이 시키면 선수들이 많이 다쳐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은 머리가 힘든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광경이 있어요. 재밌는 관계야. 지금 안국인데 훈련장이 충북 청주랑 전남이 같이 있어요. 어허. 근데 지금 충북 청주가 훈련이 끝났죠. 그래서 지금 전남 훈련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어. 왜? 그게 재밌는 거. 근데 왜 재밌어 그게? 그게 재밌어요? 난 진짜 웃었는데. 그래. 재미없어? 다르네. 달라. 지금까지 저기 그 치앙마이에 있다가 어젯밤에 왔는데 아하. 어제 이제 그저께 이제 부천 승격한 부천 이영민 감독님이랑 이제 뭐 하루 종일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취재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는 수원 삼성의 그 이정현 감독님이 그 미디어 간담회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 왔죠. 근데 뭐 미디어 통합 간담회라고 했는데 뭐 4개밖에 안 왔어요 매치가. 4매체. 아니 근데 그 전에는 수원에서 한 10몇 개가 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랬는데 4개밖에 없던데요? 그럴 줄 알았어. 네. 왜 방송사들이 근데 그 수원에서 촬영을 해서 보내준다 그래갖고 아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훈련장이 부천이랑 수원이랑 같이 있어요. 부천이랑 수원이랑. 네. 이영민 감독님이랑 이정현 감독님이 만났더라고. 초반에. 네, 만나서 이제 거기 들어왔을 때 만나서 왜냐면 훈련장이 이제 이렇게 두 면이 붙어 있어요. 두 면을 쓰는데 부천은 떨어진 곳 한 면, 그 다음에 3개 중에 한 면,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수원이 붙어 있는 거 다 쓰고 그렇게 하는데 가림막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전남이랑 청주는 가림막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림막이 없어. 그래서 다 보여 뭘 하는지. 그래서 부천은 수원이 안 쓰는 오전 때는 이제 그 훈련장을 쓰고 수원은 오후 훈련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부천은 단독으로 있는 그 훈련장을 쓰는데 그 전주훈련 초반에 두 분이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가 이렇게 훈련장 조율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영민 감독님은 이정현 감독님한테 일부 리그에 대한 좀 약간 두려움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 이정현 감독님은 감독님 원래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부 리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부 리그 선배잖아. 감독은 그렇지. 이영민 감독이 선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미디어 간담회 때 그 이정효 감독이 가장 껄끄러운 감독으로 이영민 감독을 뽑았어요. 2부 때 광주 FC 때 2022년에 이영민 감독 팀 그 부천이랑만 동률이었대 2승 때. 다른 팀은 다 압도를 했는데. 그래서 가장 껄끄러운 감독인데 다행히 일부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껄끄러운 감독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두 분이 뭐 이렇게 뭐 접점은 많이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친분이 있고 전지훈련 중에서도 이렇게 미팅을 막 하면서 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천하고 수원은 연습 경기 안 합니까 두 팀은? 두 팀끼리? 안 해. 왜 나도 맨 처음에 왜 두 팀이 안 하냐 리그도 다른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정효 감독은 1차 전주훈련 때는 연습 게임을 안 한대. 뭐 이렇게 체력 뭐 증진 이것만 집중을 하나? 부상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어. 체력 훈련도 안 해. 맞아. 이정효 감독 수원은 지금 체력 훈련을 안 하고
이미 전지훈련 초반부터 아하. 그 시즌에 맞는 패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토요일 게임을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조금 회복 훈련하고 뭐 화수 좀 끌어올리고 목요일부터는 조금 줄이면서 토요일 게임에 좀 준비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부터 해야지 그게 자기 코칭 철학은 맞다.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저는 훈련하고 그다음에 전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쳐요. 이게 좀 뭔가 좀 무리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저희 피지컬 쪽하고 웨이트 선생님들이 안 된다고. 현재는 그냥 몸만 만들자고. 이게 저희는 몸을 볼 없이 뛰고 막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주기화 시켜서 볼 가지고 계속 그 시즌처럼 저희가 훈련을 하거든요. 경기 날 그다음에 또 회복하고 또 준비하는 토요일 날 또 경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기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좀 무리해서 만약에 훈련을 많이 시키면 선수들이 많이 다쳐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은 머리가 힘든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 강도에 따라서 훈련 양 조절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부천도 수원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전지훈련 가 있는 상태에서 선수의 새로운 어떤 영입이나 이적 설거 같은 거 해줄 얘기 없어요? 지금 수원 김준홍이 발표를 했거든요. 김준홍 발표했지 오피셜. 오피셜. 골키퍼. 네, 토요일 밤에 오피셜이 났는데 사실 그 전부터 와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계속? 네. 네네.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 정호연이 루머만 있었지 아직 오피셜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정우영 나왔지. 정호연은 지금 치앙마이에 토요일 밤에 합류를 했습니다. 했어. 네. 그러면 정우영도 뜨는 거네. 웰컴 뜨겠네 이제. 뭐 뜨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정호연이랑 김준홍이 특히나 조금 이제 좀 오피셜이 빨리 안 뜬 이유가 늘어진 게. 미국 구단들이 조금 더 좀 프로세스가 길대요. 절차가. 네, 그래서 뭐 계약서도 훨씬 더 양이 많고 리뷰할 시간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두 선수가 또 완전적이 아니라 임대 영입이기 때문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또 서류들이 더 많대요. 그래서 뭐 미국 쪽에서도 리뷰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합의는 됐지만 오피셜 자체가 좀 늦게 발표가 되고 있다. 미국이 약간 절차가 좀 있구나. 아하. 네. 거기 뭐 이조영 감독이 제2의 양민혁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있어요? 누구? 제2의 양민혁이라고 뭐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어제 간담회 때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메탄고 어린 친구 키운다고 얘기 나왔다는데? 네, 메탄고 선수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지에 메탄고 3명이 지금 전지훈련에 합류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하. 움켰네. 그래서 구단 측에서 저에게 추천한 선수가 3명의 선수가 있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 선수들. 근데 그 선수들이 지금 합류를 시키자고 해서 제가 그러면 한번 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기대해 볼 만한 선수는 현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메탄고등학교 유수 선수들이 흔히 얘기하는 마인드 자체가 좋게 얘기하면 자신감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자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08년생 선수가 저한테 한번 호되게 혼났거든요. 과한 플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플레이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동료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 재미에 그냥 자기가 그냥 축구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전지훈련에 합류해 있다까지만 들었어. 예. 메탄 애들이 합류가 됐는데 그 선수들을 뭐 좀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2024년에 양민혁 같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로도 좀 기대가 되느냐 강원에 라고 물어봤더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대요. 현재로서는.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양민혁 결국에 K리그에서 보여준 다음에 해외 진출을 했잖아요. 그렇지.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좀 선을 듣더라고요. 아직은 해외 진출은 그렇고. 어린 나이에 해외 진출하는 거는 선수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조금 안 좋은 면도 있다. 아하. 그러면서 명확한 좀 기준을
세워놓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 기준이 뭐냐면 이 헌신에 대한 구단에 대한 헌신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가 그 관련해서 해봐야 된다. 이번에 볼은 잘 차는데 그래서 자기 혼자만 뭐 하려는 것 같아가지고 이정현 감독이 혼냈다 이런 선수 맞아. 있던데 혼난 선수가 그 있던데. 친구가 지금 뭐 제 양민혁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 인터넷엔. 누굽니까 그 선수? 아니 그 선수가 지금 3명인데 뭐 누구라고 꼭 집어주진 않았어요. 아이 그 대충 알잖아. 네, 있어요. 이게 뭐뭐 선수가 있는데. 아 저기 얘기해, 그냥 뭐 흑기를 빨리 얘기해. 왜 화내? 아니 흑기는 답답하잖아. 빨리 얘기해줘. 그 메타고 5번 아닙니까? 17세 월드컵 나갔던?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거. 답답하네 진짜. 김지성 아닙니까? 김지성?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왜 답답하네. 이렇게 아껴 말을? 아니 그 선수가 훈련 때 토요일 훈련 때 이정현 감독한테 엄청 혼났대요. 호되게 혼을 났는데 그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드리블이나 이런 것들 막 자기 혼자만의 플레이에 너무 취해서 하는 것 취해 같다. 있다. 축구는 여러 명 그리고 동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축구인데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프로 데뷔한 나이 이전부터 뭔가 이정현 감독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주입을 해서 좀 더 좋은 선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하. 원래 이렇게 전지훈련 따라가도 뭐 그렇게 내용이 없나 봐요. 제가 전주에 자주 가는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특별할 게 없어요. 심지어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감독님은 난 그런 경우 처음 봤어. 전주훈련을 왔으면 이를테면 뭐 연습 경기도 하고 훈련도 하잖아. 둘 다 보면 안 된대. 나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얘기하지 마. 보면 안 된다가 뭐야? 둘 다 참관을 하지 말래. 아 기자들한테 전지훈련 훈련도 안 되고 연습 경기도 안 된대. 어떤 것도 봐서는 안 된다. 그래 내가 지금 그럼 여기 취재를 왜 하는 거야? 오지 말라고 하든지 그 이해가 그런 경우는 있어. 뭐냐면 연습 경기 보시는데 대신에 연습 경기 내용은 쓰지 말아달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렇지. 그 감독님은 아예 보지 마라. 아예 보면도 안 된대. 철저하게 아예 그 연습 경기장에 출입 금지. 출입 금지. 그러면 뭐해? 그렇게 되면? 그냥 앉아서 그냥 이거 인터뷰하고 인터뷰하고. 먹지 뭐 그냥.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이거 먹은 거야 그냥 이거. 같이 있었어 그때. 그냥 계속 이거만 먹습니까? 그거 이제 뭐 할 게 없잖아. 뭐해? 아니 그러면 나 궁금한 거. 뭐 이거야 뭐 그렇게 해. 근데 회사에서는 출장 비번에서 보내놨으니까 뭐 기사가 날라와야 되잖아. 기사는 뭐로 써? 쓰는 거지. 뭐. 인터뷰하고 뭐 만들어내고. 쓰면 되지 뭐. 아니 그러니까 쓰는 거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동감 있는 거 좀 이제 우리가 봐야 좀 생동감 있게 나올 수 있잖아.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근데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계속 얘기를 했어. 아니 그럼 기사를 안 쓰겠다. 아니 안 된대. 그리고 심지어 자기 인터뷰도 안 했어. 근데 인터뷰는 한두 마디 해볼 만한데 거기까지 갔으면. 그래서 뭐 속으로는 좋았지 뭐. 일을 안 하고 이거 때려 먹으면 되니까.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